정말 임용고시라는 시험은 한 인간을 나약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다 보면 선생님들은 반드시 합격의 문 앞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4학년도 서울지역 전공 도덕윤리 임용고시 최종 합격한 입니다. 네, 저는 학부 병행이라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따라서 3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지만 4학년 1학기, 즉 상반기에는 교생과 대학교 중간고사, 그리고 기말고사 때문에 공부를 거의 못했고요. 그리고 4학년 2학기, 즉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임용고시 시험을 준비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공부했다고 말할 수 있는 기간은 5개월 정도입니다. 네, 저는 하반기 공부를 시작하면서 박승원 교수님 강의를 인강이 아닌 현강으로 수강하기로 결정했어요. 굳이 현강으로 신청한 이유는 저는 강제성이 있어야 공부를 하는 편이라는 것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시험이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에 실전 연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따라서 제 주변에서 박승원 교수님의 문제풀이와 모의고사 자료, 그리고 해설 등이 좋다고 추천을 많이 받아서 듣게 되었습니다. 특히 모의고사 채점에 대한 피드백을 자세히 해주신다는 점이 제가 박승원 교수님 강의를 수강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첫째, 교수님께서 기본적으로 따뜻하시고 되게 다정하신 성격이세요. 그래서 현강생 이름도 다 외우시고 되게 친근하게 대해주셔서 저는 그게 되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임용고시 생활을 해보신 분이라면 공감하시겠지만 고시 생활은 굉장히 외롭고 예민해지기 쉬운 기간이라는 걸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기간 속에서 따뜻한 말은 굉장히 힘이 되는데 박승원 교수님께서 되게 따뜻한 말을 자주 해주셔서 저에게는 굉장한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셨다는 점이 전 되게 좋았어요. 현강의 장점이기도 한데요. 수업을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면 쉬는 시간에 바로 질의응답이 가능해요. 그래서 박승원 선생님께서는 항상 이해가 쉽게 잘 설명을 해주셔서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또한 현강을 듣지 않더라도 혼자서 자습할 때도 개인적으로 공부하면서 모르는 점을 교수님 메일을 통해서 질문을 드리면 항상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셨다는 점도 저는 굉장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우선 답변 드리기 전에 하반기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하반기에는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를 다니지 않고 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우선 시간대별인데요. 저는 아침 6시부터 7시 반까지 캠스터디를 진행했어요. 캠스터디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제가 잠에서 쉽게 깨어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캠스터디를 진행을 하고 30분 간단하게 취침 후 8시부터 12시까지 쭉 이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점심도 제가 집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보통 집밥을 빠르게 먹었고 제가 밥을 먹으면 좀 졸려서 낮잠을 2시간 정도를 그냥 편하게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저는 점심에서 저녁 이 사이에 공부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낮잠을 잘 자고 그리고 저녁 먹고 또 1시간 자고 그리고 이제 12시까지 보통 공부를 했습니다. 저희 임용고시 과목이 교육학과 전공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2개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교육학은 공부 안 하는 날도 많았고 하루 종일 전공만 하는 날이 더 많았어요. 차라리 교육학을 공부할 바에 전공 점수를 조금 더 많이 올리고자 라는 생각이었는데요. 딱히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과목별 공부 패턴은 딱히 없지만 제가 이 과목별 공부 패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께서 공부하면서 너무 정석인 공부법에만 매달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본격적으로 임용고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다양한 합격 수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해야 되구나, 다들 이렇게 하구나 라는 것을 되게 많이 봤는데요. 특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오전 3시간은 교육학을 공부해야 된다. 이 말이 합격 수기에 되게 자주 등장하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저는 교육학을 3시간 동안 공부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고 혼자 많이 실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생각을 바꾸고 그냥 내가 맞겠지, 내가 공부하는 것도 틀린 방법은 아니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저의 공부 방법을 그냥 그대로 쭉 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정석인 공부법이 모든 사람에게 정석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냥 본인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아서 그것을 그대로 밀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압도적으로 자습하는 비율이 높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율로 말씀드리자면 자습 80, 강의 20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께서 아무리 좋은 강의를 해주시더라도 그것을 본인의 내용으로 소화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저희 도덕윤리 과목은 크게 서양, 동양, 정치, 교과, 그리고 응용통일 교육과정으로 나눌 수 있어서 각각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양윤리입니다. 저는 서양윤리 공부할 때는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서양윤리에서 임용고시에 매년 등장하는 학자들이 몇 명 있는데 특히 칸트는 매년 등장을 하죠. 그런데 저는 칸트가 정말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라고 할 수 있는 기간에도 칸트 사전을 구매를 해서 처음부터 칸트를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라서 다른 학자를 공부하기에도 바빴지만 저는 과감히 포기를 하고 칸트만 며칠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며칠간 칸트만 공부하면서 느끼게 된 점은 제가 칸트의 모든 사상을 이해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임용 수준에서 칸트에 어떤 문제가 나와도 전부 맞출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칸트를 공부하면서 현강에서 박승원 교수님께 칸트 너무 어렵다라고 거의 울면서 상담한 적이 있는데요. 나중에 모의고사 문제 풀면서 박승원 교수님께서도 저에게 칸트는 거의 완벽하게 공부가 됐다라고 피드백을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양윤리 공부법인데요. 동양윤리는 개인적으로 제가 매우 애정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학부생 시절 때부터 정말 다양한 책들을 읽으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인지 임용고시에서 동양윤리를 공부할 때에는 저에게 힐링 과목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즐기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정치윤리는 제가 가장 어려워했던 분야예요. 그래서 제가 박승원 교수님께 상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정치 공부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상담을 요청을 했었는데요. 그때 교수님께서 기본으로 돌아가라, 쉽게 공부를 해라 라고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천천히 기본부터 다시 시작을 했고 나중에 교수님의 공부법이 옳았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교과교육론입니다. 교과교육론은 제가 다양한 원전들, 기본서들을 정말 많이 활용을 했는데요. 특히 교과교육론은 무한 암기가 잘 통하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계속 암기를 했습니다. 특히 제가 앞서서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했다고 했는데요. 이것을 계속 확장시키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응용통일 교육과정입니다. 우선 응용윤리는 기본적인 내용만 알면 된다고 해서 생활과윤리,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통일은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통일부 자료를 종종 보았고 서브노트를 반복해서 암기를 했어요. 그리고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이 추가되었는데요. 저는 2015년도, 2022년도 둘 다 보았고 그리고 특히 이번에 임용고시에서 2022년 개정 교육과정 문제가 나왔는데 박승원 교수님 모의고사에 그대로 나왔던 문제라서 저는 손쉽게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크게 3가지 키워드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성실성, 그리고 지구력, 그리고 인내심입니다. 사실 이렇게 3가지 역량이 다 비슷해 보이는데요. 전부 합격하는 임고생이 갖춰야 할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실성이 기반이 된다면 지구력도 기본으로 따라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성실성과 지구력이 합쳐지면 여러분이 하기 싫은 공부도 참고 해내는 인내심도 생겨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결실로 이루어지는 꾸준함이 저는 임고생의 합격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험 전날은 저도 정말 너무 떨려서 어떤 자료를 봐도 눈에 솔직히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택했던 방식은 제가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왔던 서브노트를 그냥 계속 회독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시험 전날이 되니까 이러한 정말 많은 분량의 서브노트가 한눈에 들어오는 그런 기적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1학년부터 3학년의 저학년 학부생이시라면요.
우선 기초부터 튼튼하게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체적으로는 저학년부터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하시면서 독해력을 우선적으로 기르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덕윤리 과목은 독해력이 기반이 되는 과목이라고 저는 정말 절실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4학년 학부생이시라면요, 교생 생활에 충실하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교생이 보통 한 달 동안 진행이 되는데 그 한 달 동안 공부를 안 해도 정말 괜찮습니다. 오히려 교생 때 나와 한 달간 마주치는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내가 교생 때 최선을 다했던 경험이 오히려 나중에 임용고시를 공부하면서 큰 원동력과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교생 때는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고요. 저에게 마주했던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했던 점이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되게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교생이 끝나면 꼭 임용고시 공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면접은 제가 스터디를 개인적으로 꾸려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다양한 면접책들이 있는데 다양한 면접책들을 사서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면접 공부는 크게 이론 공부와 실전 공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1차 합격자 발표 전까지 둘 다 제대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1차 합격자 발표 전까지 면접보다 수업 실현이 저는 더 급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차 합격자 발표 난 이후에 제가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으로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모르는 질문이 나와도 내가 말하는 것이 곧 정답이다 라는 확신적인 태도를 몸에 체화시키는 것을 가장 중점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면접 점수가 1점 정도만 까였는데 저는 면접 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 답변이 정답이다 라는 생각은 솔직히 없는데요. 제가 면접 현장 당시에 정말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시선 분산도 잘 처리하면서 면접관님들에게 내 답이 곧 정답이다 라는 태도를 보였던 게 면접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갖춰야 될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기억에 남는 상황인데요. 우선 즉답형이 평가관 분들이 우리에게 즉석으로 질문을 하는 유형인데 제가 항상 질문을 듣다가 중간에 꼭 항상 까먹었어요. 그래서 실제 면접 현장에 갔을 때에도 즉답형 두 문항의 질문을 전부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평가관 분들께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그때 질문 읽어주시는 평가관 분이 저를 살짝 귀찮아하시는 표정을 지어서 잠깐 쫄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경청하는 의미로서 고개를 계속 끄덕이면서 미소를 지으며 평온한 척 연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평온한 척 연기를 해도 제 몸은 솔직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제가 떨리면 손을 뜯는 나쁜 버릇이 있는데 제가 손을 뜯고 있는 모습을 평가관 분들이 다 쳐다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말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 남습니다. 제가 면접 점수보다 수업 실현 점수는 솔직히 좀 많이 까여서 딱히 꿀팁이랄 게 없는데요. 그냥 많이 연습할수록 느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무한 연습이 답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아직 실감이 잘 안 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냥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교사로서 더욱더 발전할 제 모습을 기대하면서 요즘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임용고시를 응시하기까지 굉장히 큰 마음을 결심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용시험에서 가장 괴로웠던 점은 불확실성과 불안함입니다. 내가 지금 공부하는 이 내용이 과연 시험에 나올까? 그리고 시험에 나온다고 해도 내가 그 현장에서 이 문제를 맞출 수 있을까? 이러한 1차원적인 불확실성에서 더 나아가서 내가 1차를 합격할 수 있을까? 그리고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리고 1차를 합격하더라도 또 다른 관문이 있죠. 2차를 합격할까? 2차 떨어지면 나는 어떻게 하지? 이러한 불확실성에서 매번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저는 너무 지옥같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도저히 제가 컨트롤이 안 되는 듯한 영역에 제가 그냥 내던져진 기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불확실성과 이러한 상황에서 기인하는 불안함이 정말 우리의 임용고시 생활을 너무 힘들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기분이라서 난생 없던 불면증까지 생기고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도덕윤리 준비생이라면 다들 잘 알고 있으실 맹자 고자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고 할 때 우리의 정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몸도 굶주리게 하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게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 구절이 저의 임용고시 생활을 버티게 할 수 있었다고 자신을 하는데요. 이러한 구절에서 여러분들도 생각할 만한 점은 바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매우 힘들 텐데 힘든 것은 정말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구나 라고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반드시 힘이 될 거라고 저는 자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솔직히 강한 정신력으로 이겨내라 라고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용고시라는 시험은 정말 한 인간을 굉장히 나약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냥 성실성, 지구력, 인내심 이러한 세 가지 역량으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버텨내다 보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합격의 문 앞에 서 있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